그거 아닐까?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공격수 너무 비싸요 요즘에.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사면 내가 다른 데를 보강을 못 해.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를 믿을지 기존 선수들을 앞에를 믿을지 선택하면 그래 여기 뒤에 2명이나 3명을 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 나온 공격수들의 가격과 실력과 스타일이 다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 나는. 네. 만약에 홀란드 정도 되는 선수를 몰빵해서 살 수 있는 공격수가 있어요 지금 아르테타가 그러면 질러봤을 것 같은데 루카쿠? 2024년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17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등볼 수요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 토크에서는 그 홍명보 외국인 코치 선임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수코 겸 전술 코치로 주앙 아로소라는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술 분석 코치는 티아고 마이아라고 합니다. 주앙 아로소 코치는 이제 스포르팅이랑 포르투갈 시절 때부터 이제 벤투랑 같이 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아고 마이아는 벤투 스포르팅 시절의 스카우팅이랑 분석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그 좀 재택이나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분이 그 주앙 아로소죠. 포르투갈에 좀 상주를 하면서 전술적인 트렌드도 뭐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얘기가 돌던데 그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것도. 근데 그런 분을 수석 코치로 앉히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이유가 지금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불과 한 달 전에 그치. FC 파말리캉 테크니컬 디렉터로 취임을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뭔가 그런 걸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주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려나? 지금 분위기상. 왜냐면 안 하면 좀 힘든 상황이긴 네, 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코치가 조용히 상주하에 있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그치. 없죠. 모르죠. 그리고 뭐 그게 티가 되게 많이 나는 것도 이상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진짜 재택을 한다, 상주를 한다 이거는 오피셜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추정되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저는 환영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게 풀린 다음에 와 있지 않을까. 요즘 분위기가 지금 워낙에 좀 따가운 시선들이 꽂히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협회가 아무리 일 못해도 그 포인트를 양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 번 크게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보면 알죠. 이제 뭐 K리그 경기장을 주말마다 오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뭐 크리스만 감독 문제 이게 있었는데 코치마저 이 거주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질 수가 있기 그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고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뭐 공교롭게도 일부러 뭐 벤투 사단에 있었던 사람을 데려온 건 아니겠지만 벤투 쪽이랑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 그럴 거면 벤투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어쩔 이-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분들 다 벤투 감독이랑도 이미 10년 전에 그래, 일했던 옛날이니까. 사람이라, 그럼 뭐 뭐 이분들의 사실 코칭 능력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막상 네. 시작되면 그냥 모든 건 홍명보 감독이 다 책임지는 당연하죠. 거죠. 사실 우리가 벤투 감독 아래 코치분들 얼굴은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막 기억나는 건 없잖아요. 없죠. 그냥 수석 코치님 좀 키 좀 작으시고 뭐 그런 분 또 골키퍼 코치 킥 세고 이런 그치. 것만 기억남지 사실 뭐 그들에 대한 자세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모든 책임은 홍명보 감독이 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어차피 뭐 수호 코치가 누가 오든 전술 분석관이 누가 오든 결국 홍명보 사단이잖아요. 맞아요. 홍명보가 팀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홍명보 감독에게 갈 수밖에 없죠. 9월 첫 주랑 둘째 주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네. 오만전을 펼치게 되는데 뭐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팔레스타인전은 저는 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홈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뭐 지금 이들이 네.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오만 원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가서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어렵고. 예. 원정은 일단 힘들다고 이미 봐야 텐데. 그 나라 이름 뒤에 쇼크를 한번 붙여보세요. 아, 그치. 그러면,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이러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에 쇼크 한 번씩 붙여보면 거긴데 이런 얘기 되잖아요. 웬만한 쇼크는 한 번씩 다 있긴 하죠. 뭐뭐 있었지? 오만 쇼크, 몰디브 쇼크. 레바논도 아, 있었고. 레바논도 레바논의 있었고. 평화를 갖다 준 아, 그랬지. 조광래 사장님 맞나? 맞죠? 맞죠. 맞지. 핵처럼 떠 있지 않았어요? 합성 사진? 그것도 있었고 참사 많죠. 많았지. 뭐 중국 뭐 이런 거는 맨날 있는 일이니까 자주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기가 펼쳐지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외국인 코치까지 선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건 없잖아요. 9월 1일 그리고 경기까지 봐야죠. 9월 외국인 5일. 코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없어. 알 수가 없잖아. 아니, 결국은
성적을 봐야 되고 감독 인터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코치 능력 평가는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게 사실 어렵죠. 선수들은 네, 알아요. 어려워요. 선수들은 알지 내부에서 이 코치는 진짜 좋다 이런 아, 게 그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함부로 얘기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그치. 포인트고 알기도 어렵고. 디테일도 틀릴 수도 있고. 뭐 사실 해외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들과 함께하는 사단 중에 누구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막 히트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FM에 잘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 유명한 나중에 화제되는 코치들은 능력치가 좋았더라고 옛날 기록들을 보면 오. 어떻게 그거를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FM에서 찾아봐야 되겠네. 진짜 그러면 뭐가 나올 왜냐면 뭐가 나올 FM이 수도 있겠다. 데이터가 진짜 방대해서 음. 뭐 정말 실제 축구 프로 레벨에서도 참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아로소 그다음에 마이야, 주앙 아로소랑 티아고 마이야가 외국인 코치로 이제 합류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그냥 이거는 그 소소하게 오프닝 토크 거리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적 시장 데드라인 직전까지 이적할 수 있는 이 15명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명단을 보면 조금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팀에서 이 선수는 주 전력 외다라고 평가하는 선수들이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명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1번이 뭐 애매한 선수들만 좀 체크해 볼게요. 네네. 자, 1번 스털링 94년생입니다. 2번 맨치렐 96년생. 3번 루카쿠 93년생. 4번 찰로바 99년생. 요까지는 지금 첼시죠. 그죠? 네. 그다음 5번 조고메즈 97년생. 그다음에 6번 제이든 산초 00년생. 7번 맥토미니 96년생. 8번 은케티아 99년생. 9번 램스데일 98년생. 뒤에 또 2명은 아스날이고 위쪽에 2명은 맨유예요. 네. 나머지 6명은 뭐 메리노 이런 선수들이에요. 이미 미켈 뭐 메리노. 이미 좀 확정적인. 뭐 말하기 좀 애매한. 근데 엠스테일도 뭐 얘기 좀 있던데.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네. 데려가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또 한 클럽의 팬이니까 저는 이제 해보고 싶은 게 각자 이제 여기서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면 이중 누구를 한 데려가 명. 뭐 팀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건데 주급도 고려하고 성향, 성격 뭐 나이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래야죠. 딱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는 뭐 중윤이는 아스날이니까 아스날 빼고 나머지 바르셀로나에서 누구 데려가실 건가요? 한 명을 데려가야 된다. 센클럽일수록 좀 어렵겠네. 그지? 네. 다 필요 없는데요. 굳이 지금 굳이. 굳이, 제가 이스타 TV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굳이 한 명 하다가 캉테 영입하고 캉테랑 호날두 영입하지 영입했어요. 않았습니까? 예. 굳이 치곤 네. 잘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굳이 영입할 필요 없는데 램스데일이 주급이 세나요?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넘버 투 골키퍼로 서브키퍼로. 네, 이냐키 페냐가 좀 불안하니까 아하. 아니 램스데일 그거 싫어서 나가는 건데 가서도 서브? 그렇네. 원 하려고 간 건데. 고려를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을. 네. 아니 일단 설득을 해보고 네, 네가 훈련도 중에 테오슈테겐보다 엄청나게 선방을 보여준다면 그럴 리가. 당연히 너를 선택하지. 다만 테오슈테겐은 주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 하면은 필요 없고 그러면은 벤치레 쪽으로 좀 돌아볼까요? 7회. 네, 왜냐면 이제 측면 수비도 좀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다 필요 없는데 그나마 넘버 투 골키퍼로 램스데일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채팅창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균도안이 맨시티로 이제 떠나게 되면 네. 그 자리를 맥토미니로 채우는 건 어떠죠? 나쁘지 않죠. 괜찮죠? 네, 괜찮죠. 나쁘지 않은 거 맞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죠. 빈도안이 그런 파이팅 넘치는 선수가 필요해. 맥토미니 바르셀로나는. 그리고 클러치가 그래. 괜찮아. 야, 니네 눈부라리면서 사기치지 마. 사기를 치면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눈빛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이것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사기를 치네. 그러니까 긴도안이 맨시티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바르셀로나는 그 자리를 메울 선수들이 많아요. 하물며 긴도안을 정리하더라도 파블로 토레를 또 정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빈자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다. 네, 원치 굳이 않습니다. 따지자면 램스데일 정도. 네, 램스데일 정도. 인테리어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근데 루카쿠 다시 데려가시죠. 아니 뭔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냥 아니 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얼굴이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뭘 아는 알잖아. 얼굴에 씨. 아니 루카쿠도 밀라노에서의 생활 좋았대. 누가 좋은가요? 네, 여기서는 이제 굳이 따지면은 여기 다 못 데려와요 사실 비싸고 주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못 데려오는데 진짜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땐 조고메즈 센터백. 센터백. 근데 얘가 또 은근히 수비 라인에서는 유틸이라 여기서도 다 쓸 수 있어. 얘 오른쪽도 쓸 수 있잖아. 맞아, 여기서 그래서 그나마 조고메즈. 그나마. 네. 저는 한 명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이 지금 영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사실 오른쪽 윙포거든요. 스털링. 스털링. 저는 라임 스털링? 나이도 좀 이제 먹었고 물론 에아 씨도 골치 아픈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오른쪽 윙포 스털링 정도 하나 데리고 있으면 괜찮아요. 스털링 그렇게 되면 산초는 안 되나요? 쟤는 얘는 좀 그래요. 아 그래 진짜 스털링 네가 얘기한 거 알겠다. 아스날만 나왔네 어떻게 보면. 다한 거야. 얘. 뭐 리버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 성공 아니야? 맨시티, 첼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싹 다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최초 아니야? 제주스 스털링을 다시 아스날에서. 그렇네. 아니면 사실 여기 좀 다 마땅찮아요. 근데 그냥 오른쪽 윙포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러니까 다 방출명. 그래 애매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포지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향, 성격 뭐 이런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격 보자. 그럼 스털링 빼야 되고요. 루카쿠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초 빼야 되고요. 나머지 성격은 뭐 이상한 애들 아니에요. 성향으로 보자. 성격을 모르니까 성향만 따지면 저는 찰로 봐도 약간 불만. 좀 있을 수 있어. 저는 맥토미니가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가 생각합니다. 애는 괜찮아. 그래. 그러니까. 애가 그래. 그 성품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은케티아는 어떤 성향인가요? 은케티아는 빨리 나가줘야 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은케티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나 항상 계속 지금 그 에두가 단장이잖아요.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르세유랑 그 흥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금이라도 이제 어쨌든 예. 조금 더 받으려고. 저는 그냥 이쯤 되면 팔아도 되지 않나. 마르세유가 굉장히 큰 손이야. 이상하게 은근히 좀 많이 데려오고. 돈을 빡빡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딜할 때 성공하면 그러면은 완벽한 성공이니까. 되기만 하면 완전 성공이죠. 근데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루카쿠도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지금 루카쿠 얘도. 마르세유 연락 주세요. 안수 파티부터 페란까지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비싸게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걔들은 돈을 많이 받아 일단. 맞아. 예, 기본적으로. 자, 이거랑 그 별개로 그 찬우 형이랑 나중에 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1라운드만 가지고 봤을 때 네. 그 전혀 변하지 않는 콘테 나폴리. 그 콘테는 계속해서 그러다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리그에 집중하면서 또다시 콘테가 그래도 2, 3년 안에 뭔가 하나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이거는 그냥 첫 경기고 네, 첫 경기일 뿐이다. 였고 그 다음에 전반전에 어쨌든 간에 기회를 공도 많이 잡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시메오네가 놓쳤다. 날려먹은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게 된 건데 네. 그 경기는 또 그 화제가 된 모스케라. 걔는 공격수 모스케라거든요. 걔가 후반에 교체 투입 때문에 2골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폴리 완전 침몰시켰는데 하여튼 그 한 경기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고 콘테 감독 본인도 미안하다 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나폴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시맨이 어쨌든 간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오시맨이 처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통 정리가 다 안 된다. 그리고 콘테가 어쨌든 간에 루카쿠를 원하니 오시맨을 처리하고 루카쿠를 데려와야 그때부터 뭘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시맨 프리시즌 한 경기도 안 내보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경기 넣기도 애매해. 이제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수 그러니까 상황이 시장 상황이 오시맨을 원하지 않아. 시장 상황이 네. 그렇게 돼버렸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예 시장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저는 그냥 돈을 나폴리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못 받더라도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제 스쿼드 내부 정리가 좀 안 되니까. 이미 마음이 떴고 네. 그리고 오시맨한테 그 연봉 계속 줄 수도 없고 나폴리가.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을 그때 보니까 어떤 분들 벌써 그러더라고요. 1라운드 시작도 전에 콘테 찡찡거리기 시작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그 기사가 좀 악의적으로 나왔어. 예. 그렇게 찡찡거리진 않았어. 그냥 콘테가 아무리 막장이어도 한 경기만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예. 찬우 형이 이 정도 얘기하면 콘테 예. 그런 사람 아닌 그 겁니다. 정도는 아니야. 네. 예. 근데 뭐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그래요. 예. 해왔던 전적이 네. 있기 때문에. 여튼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는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메인 이슈로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 영정 얘기입니다. 귄도안. 네, 킨도안. 네. 킨도안. 맨시티 팬들은 귄도안이 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저는 좋아할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귄도안 같은 선수 스쿼드에 있으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이 선수가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도 할 줄 아는 선수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일단 안고 있으면
내부에서 뭐 등록이나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 빠이빠이하는 수순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일단 다니 올모를 영입했는데 다니 올모를 선수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발렌시아전에서는 벤치 명단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은 다니 올모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 올모가 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수 등록을 했었어도 아마 명단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유 신사네. 다니 잘 올모를 포장해줬네. 그 선수 등록시키기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한 거죠. 여기다가 제가 다니 올모 영입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체계적이지가 않다.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냐면 니코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결국 니코 영입에 실패를 하고 다니 올모를 완전히 영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니 올모 자리가 필요하냐. 다니 올모 자리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비, 페드리, 긴도안 그리고 페르민, 파블로 토레 다 쓸 수 있는데 그럼 긴도안은 어떻게 쓸 생각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똑같은 생각에 직면했겠죠. 미드필더 라인을 봤을 때 그래 피보텍 영입을 하지 않는 대신 카사도라든가 베르나를 올린다. 그런데 도용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도용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가비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지. 페드리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지. 그러면 4-2-3-1에서 1의 위치는 타니 올모 영입했으니까 올모 써야지. 거기다 페르민이 올림픽에서 너무 잘했잖아. 잘했죠. 그럼 페르민도 써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비도 뛸 수 있고 페드리도 뛸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굴 정리해야 되느냐? 그럼 나이 많은 긴도안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긴도안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기분 나쁘죠. 왜냐면은 지난해 여름에 와서 한 시즌 동안 혹사 당했거든요. 긴도안이 지난 시즌에 공식 51경기 뛰었고요. 진짜 개 많이 뛰었다. 네. 그 아저씨도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5골 14개 부상을 도움했습니다. 많이 당해서 그치. 이거 어쩔 수 없이 계속 뛰었었어요. 여기저기 자리 그냥. 옮겨다니면서 많이 뛰었죠. 라리가에서 36경기 뛰면서 5골 9개 도움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은 진짜 소방수였어요. 미드필더들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다 땜빵을 띄워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시즌 미친 듯이 불살랐는데 사실 구단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도 한지 플릭 감독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내 자리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약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아니 이 얘기도 있던데 한간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이제 탈락하고 있어요. 나서 네, 아라우오. 아라우오에 대한 아라우오와 그 얘기를 했던 게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전체에 좀 심기를 거슬렸다. 그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긴도안 내보내라고 하는 건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치. 쉽게 얘기해서 야 다니 올모 영입했으니 다니 올모 선수 등록해야 돼. 그러면은 연봉 순서를 쫙 봤을 때 야 연봉 2천만 유로나 받고 있네 긴도안. 긴도안 나이 몇 살이지? 33살? 33살?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긴도안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 다니 올모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팬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다니 올모 영입하기 전에 긴도안 이적을 추진했어야지. 미리. 먼저 해줬어야지. 어. 근데 다니 올모 영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솔직하게 해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 올모 선수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때 나온 얘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작년에 그때. 아라우의 그거에 의해서 패배했잖아. 그때 긴도안이 그거 비판했잖아. 이게 팀의 악영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이유를 좀 나중에 붙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신발 벗어버리셨어 지금. 네. 아니 왜 양말 맨발로 지금 갑자기. 야 진짜 웃긴 놈인 게 자기 벗고 있다가 요 얘기하려고 찔렀어. 내가 이거 벗어도 되나? 이러고 귀가 오늘 있었거든. 방송각을 많이 잡네. 나도 벗고 이렇게 나는 올리고 있었어. 슬리퍼에 나는 이렇게 위에 올렸는데 영주는 그냥 슬리퍼를 밀어버리고 발을 땅에 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항상 환희를 보면서 환희가 되게 선비 같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야 오늘 보니까 양아치네. 아니 나도 아까 전에 그 생각했어. 이거 신발 벗을까 하고 딱 봤더니 벗고 있더라고. 그래서 벗었거든. 근데 이걸 얘가 지적할 줄 몰랐어. 찬호가 지적하면 그래요 하고 넘어갈 텐데 얘가 지적을 하네. 한번 슬리퍼 보여드려도 되나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얘기랑 좀 맞아서. 근데 웃기는 건 영종 슬리퍼를 보여주는데 내가 내려. 이거 되게 귀여운 거네요. 여기 이게 메시죠 이거? 네 메시. 이렇게 해서 공이랑. 네. 형 근데 발이 몇이에요? 되게 커 보이는데. 이거 큰 걸 샀어요. 그렇구나. 네 캠핑 다닐 때 편하라고. 이 메시가 이렇게 팔아요? 네, 이거 선물 받았어요. 근데 팔긴 팔아요. 네. 여하튼. 네네. 야, 냄새 나다니.
내 발냄새가 아니, 카메라를 뚫고 가진 않아. 그리고 저런 류의 신발에서 냄새나기 어렵거든. 아, 네. 그렇지. 크록스 네, 같은 그냥 거는 고문데. 아, 근데 그 비 오는 날 많이 신고 다니면 좀 그럼 납니다. 나- 날 수 나- 있어요. 아. 근데 요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르셀로나 많은 팬들이 라포르타하고 데코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얘기는 뭐냐면 2026년도에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라포르타 생각은 그거예요. 다가오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든 뭐 하면서 좀 최선해야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깜누를 완공하고 그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보충이 되면 그러면은 그때 선거를 할 때는 내가 재선한다. 다시 나갈 생각이니까 요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2025-26 시즌이 2024-25 시즌이 바르셀로나에게 라포르타 회장에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라포르타가 바르셀로나 구단 운영할 때 3년 반 동안을 지켜봤을 때 한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니코 영입에 실패했을 때에도 라포르타는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근데 영입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라포르타가 3년 반 동안 한 게 첫 번째 메시 떠나보낸 거. 그리고 차비 감독 자른 거.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냐. 그리고 영입한 거 봤을 때 페란 영입했죠. 그래 하피냐는 괜찮다고 치더라도 페란부터 영입한 게 뭐 빅토르 호키 이런 선수들 실패작이 줄줄이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데쿠는 더 심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라포르타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김도환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양아치 아니냐. 왜냐면 한 시즌 동안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한 게 바르토메오 전 회장의 이 방만한 경영, 말도 안 되는 진짜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양아치 짓.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억 유로가 지금 손실이 났고 그리고 지금 깜누 재건축 들어가면서 또 손실이 생기고 그 가운데 라포르타가 이것저것 팔았지만은 제대로 메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보시면 은바페 영입하면 은바페 입단식이 있어요. 네. 엔드릭 영입하면 엔드릭 입단식이 있습니다. 네. 다니 올모 입단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페르컵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입단식을 하면 기자회견이 들어가고 기자회견이 들어가면 재정적인 문제, 얘기 나오죠. 당연히. 선수 영입에 대한 문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입단식이 없고 간페르컵 전에 인사드리는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키하고 계약 어떻게 돼가나요? 지금 1대1 룰로 돌아간다고 확신했다고 했는데 1대1 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샐러리 캡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제대로 정말-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약간 그 광명지 부장다운 어떤 그 강력한 그 항명을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그 정치인들도 보면은 이제 보스가 있고 거기 밑에 계파들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 계파를 따르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 안 된다. 이 밑에서 안 되겠다. 그 반기를 드는 아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라포르타 광명 지부장에서 지금 이제 바꾼 거죠. 라포르타 강명지. 원래는 사실 이제 네. 까따르냐 광명지 부장이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라포르타 회장이 이제 그 회장 되기 전에 선거에 나왔을 때 강력하게 지지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때는 라포르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됐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그 홍상수 감독 영화였죠. 맞아요. 예. 당을 갈아타신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지지 세력이었는데 지지 반대 세력 가면 아니 당을 갈아탈 수도 있고 내가 당 지금- 내에도 그럴 수 있잖아. 오늘 당 뭐 내에서. 오늘 술 마시고 왔어. 왜 이래요? 아주 좋은데? 아니 너무 반대로 가니까 예.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180도로 가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라포르타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럼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갈아타신 건지 네. 여전히 그 당에 있지만 살짝 반기를 든 건지. 너 누구야 송원주? 놀피? 내 봤어 송원주. 송원주. 나는 저 얘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일부러 안 했는데 씨. 와, 저거 개웃기네. 와, 씨. 여하튼 그렇다. 라포르타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라포르타면 데쿠 자를 겁니다. 어. 네. 이번 이적 시장 끝나고 그러면 디렉터를 바꿔야 된다. 네. 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한 책임을 데쿠에게 물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빅토르 고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빅토르 고키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거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데쿠에게 책임을 좀 전가를 물어야 된다. 시킬 필요성이 있다. 맨시티는 저는 균도안 다시 백하면 잘 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균도안은 제가 예전에 도르트문트 때부터 중간에 이제 부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감독이라면 되게 꼭 스쿼드에 넣고 시작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영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득점이 가능하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니까. 대표팀을 은퇴했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그치. 오히려 클럽팀 맞아. 입장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상황도 좋고 그리고 지금의 맨시티가 이제 고민되던 부분이 그거는 로드리한테 자꾸 가부가 그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코바치치가 잘해주긴 와 했었는데 코바치치 또 잘하긴 하더라고요. 잘해주긴 또. 했었는데 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균도안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설사 로드리가 나오지 않은 경기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부안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긴도안을 FA로 풀어주고 계약 해지하고 그래서 이제 긴도안이 맨시티하고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칸셀로도 임대 영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야 노력할 것 되겠네. 같아요. 하여튼 지금 당을 갈아탄 송언주님께서 아닙니다. 네. 당은 안 갈아타고 그러면 저기 개파만 개파만 자, 만약의 개파만 경우, 갈았나요? 네. 제가 만약의 경우, 네. 그 바르셀로나 내에서 네. 당을 갈아탔든 예. 네네네. 아니면 뭐 개파를 바꿨다면 네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어. 너 잘해라. 아. 아예 디렉터를 잘라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아 그렇다면 아직은 라포르타 그러면 친나군요. 그럼요. 만약에 친나. 제가 친라파 친나라고 하면 나 욕 들어. 지금 라포르타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데쿠 자리 들어가려고 어! 데쿠 자리 들어가려고 작업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데쿠보다는 내가 잘할 것 같아. 걔는 진짜 송쿠. 디렉터 일을 너무 못해. 아 데쿠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회장을 바꿀 수 없으니 네. 네가 회장인 이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그런 다음에 회장 성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너 못하면은 결과를 받아들여라. 회장 선거에서 잘리면 넌 못했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만약의 경우 개파나 노선을 갈아탔다면 라포르타 내려와라고 얘기하고. 아 내려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친라파에서 네. 조금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친나파는 아니고 예. 바르셀로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치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아요? 애매하게 하면 정치에서. 노선을 확실하게 타야 돼. 요즘은 어쨌든 간에 확실한 그걸 좋아해요. 그래. 색깔이 확실한 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친나파죠. 그렇습니다. 라포르타 팝니다. 그 순간 쌍욕 듣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정치색이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탈당하겠습니다. 네. 막 이러면 욕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정말 중간에 걸쳐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욕 먹는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 역대 회장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회장이 누구예요? 거의 없었어요. 송철수. 저는, 네. 여러분 정치 많이 하시네. 그래. 나보다 많이 하시네. 이제 그만해야 돼.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 오우, 씨. 우물 속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네. 이런 사람들이 PD 수첩에서 오면 도망가죠. 뛰면서. 기자보다 느리고 항상. 자, 균도안 바르셀로나 맨시티 형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미히 그 이전에 여러 언론에 따르면 콤파니 감독이 키미를 중앙 미드필더로 좀 쓰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매해진 게 이제 그 라이머나 뭐 라이머는 사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레츠카의 거취 고레츠카가 좀 힘들어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이토 히로키가 지금도 중족 골절로 빠져 있는 상황에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무릎인대가 찢어져서 이것도 몇 주 동안 빠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두 달 예상하던데. 네. 큰 부상인데. 이러면 이제 콤파니 감독 입장에서는 샤샤보이를 쓰거나 아니면 또 키미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죠. 뭐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애매해져. 뻘쭘해질 수 있죠. 근데 뭐 라이머도 오른쪽 풀백을 뛰기 때문에 또 라이머를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제 킴미랑 어느 정도로 좀 이제
합의가 됐는지 중앙 미드필더 쓸지 뭐 아니면 너 중앙 미드필더인데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뛸 수도 있어라고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뒤에서는. 근데 이거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수비 쪽에서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감독으로서는 다 고려를 해야죠. 그리고 가서 얘기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누구를 씁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누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으려고 노력하죠. 제가 볼 땐 킴미의 좀 마음을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멘트를 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이제 컴퍼니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청신호 쪽이라고 지금 꽤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킴미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예. 이렇게 오피셜하게 들어줄게. 말해서 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또 지금 꼬여서 샤샤보이는 좀 조금 퀄리티가 조금, 예. 아니, 나쁜 선수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니시치가 부상 당해서 이제 키미를 우측에 쓸 수 어쨌든 원래는 이제 우측 풀백 출신이니까. 근데 키미가 사실 이제 그 바이언 퇴단까지 고려를 했었던 상황 자체가 일단 본인 이제 우측 풀백으로 더 이상 뛰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투엘 감독하고 이제 약간의 그쵸. 어떤 뭐 트러블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거잖아. 어쨌든 간에. 감독 그러면- 나갔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으니까 키미 결국 그 투엘 아래서도 결국 우측 풀백 뛰었으니까 이것도 뭐 키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있지 팀 않을까.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근데 이거를 안 받진 않겠지 설마. 상황이 이런데 난 그래도 안 돼. 이럴 선수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설득을 잘하는 게 또 감독의 역할 아닙니까? 아니 저럴 수도 있죠. 키미가 라이머한테 어. 저 있잖아. 아니면 저쪽으로. 저도 안 하고 쟤한테 그냥 뛰라고? 아예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해. 아, 키미가 짬이 세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라이머도 뛰어야 되니까 지금 라이머는 그치.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미드필더에서.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고레츠카가 나가는 데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중앙에 파블로비치도 있고 팔리냐도 있고 키미도 있고 뭐 라이머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고레츠카 골 순위는 맞는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작부터 수비 쪽에 계속 구멍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센터백이랑 풀백 동시에 쓸 수 있는 선수를 두 명 딱 들어와서 야 다시 리카랑 그치. 하바르의 그런 그게 느낌. 완성이 됐다 했는데 그 둘이 딱 나가게 되니까 이제는 멀티 포지션 수비수들이 없어졌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돌아온다라는 걸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바이언 쪽에서는 추가 영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비 라인에? 근데 이게 막 긴 부상이 아니잖아요. 막 1년짜리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장기 부상은 아니니까. 유넨이 이런 경우가 그래서 하피냐 지금 수년 지났지만 하피냐 같은 애들이 그냥 군소리 없이 한 6, 7, 5, 6년 못 뛰었나 그냥 필요할 때만 뛰잖아 이 선수는 진짜 네. 막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뛰진 않잖아 중요한 순간에.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하필 마즈라이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치. 마즈라이가 있었으면 사실 걱정은 맞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즈라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마즈라이 그 자리 쓰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러면 또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그래도 우측 풀백 영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측에 하나 데려오긴 해야 그래도 된다. 한 명은 있긴 있어야 된다. 유넨에서 뛰고 싶고 누가 오면 기꺼이 그 조용히, 자리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근데 잘 만약에. 없지. 쉽진 않죠. 그러려면 유수 출신이나 아니면 유수 출신. 유수 출신이나 아니면 완전 노장. 완전 노장. 지금 여기 아까 나왔었던 라이트백 센터백 잘하는 찰로바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찰로바 근데 항상 뮤넨이랑 그건 투엘 시절이긴 하지만 링크가 있긴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 없을 것 같고 아, 둠프리스? 다 여기다 팔라 그러네. 지금 그 얘기도 나오는데요. 홈멜스 다시 데려가라. 근데 센터백은 뭐 오른쪽 시키고. 야, 홈멜스가 다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레 오른쪽 시키자. 살 빠진 질레. 근데 홈메스가 지난 시즌 너무 잘했으니까 지금 개 잘했죠. 지금 소시에다드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거메즈도 되네. 그러네. 아까 얘기 나왔던 선수 중에 어. 수비 라인에 멀티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고메스 되죠. 근데 조고메스도 와가지고 부상 당하면 또 얘도 이제 부상 이력이 좀 있는 선수라 뭐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땜빵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 영입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임대를 좀 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영입할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없진 않을 거예요. 네. 그냥 라이머 킴미 있으면 돼요. 내가 봐도 그럴 거야. 왜냐면 어차피 라이머 킴미 파블로비치 팔리냐 중에 두 명밖에 못 뛰잖아. 그치, 중앙에선. 그럼 한 명 더 쓰면 불만도 조금 줄어들고 물론 완전히 원하는 포지션 아니지만 그러면서 한 2개월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세르지 로베르토. 저거 좋은데? 황문기. 황문기 바이언. 공이 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리고 황문기 지금 이적하면은 강원 그래, 1위 강원 달리고 난리나. 있는데 맞다. 강원 타격이 크지. 여튼 그렇습니다. 바이언도 은근히 부상 이슈가 계속 최근에
좀 발목을 잡는 느낌? 고레츠카는 그러니까 지금 주급이 비싼데 그치. 여기서 못 뛸 거고 어느 정도 급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려가야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바이언보다 위는 없고. 없고 아예. 어느 정도로 가야 될지. 본인이 근데 연봉을 깎아야 그걸 될것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들여. 이게 고레츠카가 최근에 기량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비슷한 레벨의 팀에 그대로 가기에는 난 좀 어려울 수도 어려워요, 있다. 어려워. 하나 어. 내려가야지. 내려가야 돼. 근데 싸진 않을 거고. 싸지 않지. 주급도 비쌀 거고. 연봉을 깎거나 아니면 연봉을 바이언에서 보조해 주거나. 그렇게 가야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균도안이랑 바르셀로나 맨시티 얘기를 했고 바이언 수비 라인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인데 지금 해외 축구 언론들 그 다음에 여러 또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언론인들, 이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보니까 캐러거도 그렇고 네빌도 그렇고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 아스날이 어느 정도 할까? 우승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이야기가 꽤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영주 형은 아스날 우승 가능성 맨시티보다 높다 낮다? 낫다. 낮다. 김환 낫다. 낮다. 찬우 형 똑같다. 똑같다. 같다. 5대5다. 5대5다. 네. 저는 낮다. 균도는 낫다. 낮다. 지읒. 근데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요게 진짜 이번 시즌은 관심사가 아닌가. 자,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양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아스날 맨시티 어. 양강이다. 맞아요. 양강은 맞죠? 네, 양강은 맞죠. 아무래도 리버풀이 슬롯 감독이 새로 온 것도 그렇고 영입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서 지금 지금 마무라타 시빌리 정도 영입이죠? 말고는 없잖아요. 왜 데려가는지 모르겠어. 마마르다나 시빌리 왜 골키퍼 골키퍼를 왜 영입하지? 돈 들여서? 제가 스페인 쪽 언론 보니까 한 3,500만 유로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렌시아로 재임대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넘버원 골키퍼와 경쟁할 수 있는 넘버2 골키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가오는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살 차이거든요, 둘이. 나이 차이는 많이 그러면 많이 뭐 나지. 장기적인 대체? 근데 골키퍼는 오래 할 수 그지. 있고 92년생이 골키퍼 치고는 되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지금 노이어가 86년생인데 그렇게 보면 조금 이해는 안.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송을 팔겠다는 계획이 가까운 미래에 있지 않는다면 난 이거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골키퍼 포지션이 특수한 포지션이니까 그렇지만 알리송이 지금 31살? 그러면은 분명히 나이가 있다는 판단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유로 2024 이후에 마마르다시빌리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갔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선점에 둔다는 의견도 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에서 마마르다시빌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근데 그것도 필드를 좀 영입하고 돈이 좀 남았네? 이런 느낌이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 얘기가 있는 거잖아. 리버풀 수비맨들 영입설 있다가 지금 결국 안 됐고. 그럼 미드필더 어떡할 거냐. 수비형 미드필더 6번.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센터백 자원 부족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오른쪽 윙어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필요 네. 없다고 봤을 때 결국 중앙 쪽에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센터백은 영입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새로운 감독이 오면 한두 명은 사주면서 그치. 보통 붙여- 야망을 좀 네. 이렇게 어. 푸시 해주거든요. 감독 푸시. 푸시. 혹시 욕하신 거? 푸시. 예. 네. 자, 어쨌든 다시 아스날로 넘어와서 아무래도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거는 공격수에 대한 어떤 차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수비 라인이나 골키퍼 쪽에서는 뭐 올해 팀도 그렇고 무실점도 그렇고 적은 실점 같은 경우에도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는데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맨시티는 홀란드라는 대형 공격수가 있는데 반해서 아스날은 뭐 잘했다고 하지만 골잡이가 아닌 카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언제나 결정력에 의문부호가 붙는 제주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아르테타는 지금 보니까 공격수 추가 영입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칼라피오리나 미켈 메리노면 사실 허리 뒤쪽을 더 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시즌 뭐 우승 경쟁하다가 막판에 또 맨시티가 우승하긴 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아스날이라는 이 구단이 우승을 노리는 구단이긴 한데 결국은 장기 레이스에서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경기의 기복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탄탄하게 만들 부분은 허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골은 그 득점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김도환 영입되면은 좀 봐야 되겠지만 전 사비우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비 좋던데.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 보강되고 사비우 있으면 이 팀은 그대로가 또 워낙에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팀이니까 완성도가 높은 팀이잖아요, 맨시티는. 근데 그 아르테타가 지금 나아가는 어떤 그 방향성. 사실 많은 팬들이나 또 주요 언론들에서는 그래도 공격수를 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잉글랜드산 공격수도 링크도 됐었고 해외에서 좀 링크가 된 뭐 요케레스 이런 선수 링크가 됐는데 결국에는 수비의 미드필더 보강을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영정 얘기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향성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쁜 건 아니다. 네, 이 아이디어 자체를 지지할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경쟁자가 맨시티예요. 지지할 의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아까 되게 정치적이네. 굉장히 그 지지할 의사가 있다. 여하튼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고 맞다 이렇게 얘기할 의사가 있다. 근데 그 상대가 맨시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 두 팀의 대결이라든가 아니면은 결정적인 순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차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나는 첼시하고 맨시티 경기 봤을 때 홀란 그 첫 골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진짜 대단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넣는 대단한 거죠. 득점이에요. 그거. 버티고 밀고 들어가서 넣는 네, 거. 그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찍었잖아. 살짝, 네. 그거 보면서 이런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백중세였고 첼시가 경기를 상당히 잘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지만 마무리 차이가 확실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르디올라도 그런 스트라이커 없이 제로톱 쓰고 막 그랬습니다. 꾸준히 그래 왔죠? 네. 그러다가 혼란 영입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혼란을 영입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어요. 트래블이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아르테타도 최전방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아닐까?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공격수는 너무 비싸요 요즘에.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사면 내가 다른 데를 보강을 못 해.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를 믿을지 기존 선수들을 앞에를 믿을지 선택하면 그래 여기 뒤에 2명이나 3명을 사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시장에 나온 공격수들의 가격과 실력과 스타일이 다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 나는. 네. 만약에 홀란드 정도 되는 선수를 몰빵해서 살 수 있는 공격수가 있어요 지금 아르테타가 그러면 질러봤을 것 같은데 루카쿠? 루카쿠는 진짜 상상 그만 지르자. 약간 진짜 걔는 좀 빠져야 돼. 이건 좀 가정인데 세슈코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슈코에 대해서도 저는 이 선수를 과연 그 정도의 공격수라고 판단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정도까지는 평가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1라운드에서 패배했거든요. 라이오한테 패배했는데 이게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홈에서 경기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알가시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 메리노 아스날 가기 위해서 제외가 됐고, 그리고 르노로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고, 수비맨디는 이적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몸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공격수보다 더 뛰어나지 않는 공격수를 왜 영입하냐.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격수보다 더 뛰어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영입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것 얘기했어요. 같아. 그러니까 아마 공격수 영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라든가 수비는 전술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지만 이 선수의 특성을 알면, 근데 공격수는 어느 순간에는 공격수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탁월한가 탁월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이 선수가 경기들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고 어떤 득점계를 골로 연결했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석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소극적으로 임한 거 아닌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공격수의 영입 대비 약간 애매했을 때 우리가 안는 리스크라든지. 너무 비싸서 그래 공격수들이. 값들이 비싸지. 비싸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맨시티도 엘링 홀란을 영입을 했던 게 엘링 홀란이 그 가격이 아니었으면 전 영입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유망하고
검증이 된 분데스리가에서조차도 검증이 된 공격수가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사실 생각보다 되게 쌌어. 그러니까 지른 거지 그거를.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는 그거 만약에 걔가 1억 유로였다. 그럼 안 샀을 거예요. 그것도 좀 아래였잖아요. 1억 유로 막 넘어가고 1억 2천만 유로 막 이랬으면 안 샀을 것 같아.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보다 훨씬 싼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는 그냥 상황이 된 거니까 산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를 영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공격수에게 골만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홀라는 골로 대답하는 스트라이커예요. 근데 조금 전에 지르크지 얘기 나오지만 지르크지는 골 외적인 영향력이 능력이 좀 더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샀는데 이 선수가 또 골까지 스트라이커니까 넣어준다면 땡큐베리 감사고 이미 승점 3점 얻어줬으면 지르크지는 나름대로 돈값의 일부는 한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사느냐. 공격수에 대해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찬우 형이 만약에 지금 아스날의 감독이에요. 근데 그 팬들도 반응이 이런 경우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9번 님하면 좀 안 차도 하나 정도 사갖고 골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근데 형은 어느 방향인가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피니싱을 할 만한 선수를 따로 특정을 시킨다는 얘기에 가까운데. 그쵸, 그 얘기는 그거죠. 그거는 아르테타의 축구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거 자체가? 네네. 그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은케티아 같은 선수조차도 뭐 불만이 있을지언정 저는 아르테타 감독이 나름 잘 써먹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 정도 되는 선수만 있어도 그 정도 써먹을 수 있다면 그럼 굳이 이렇게 목을 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제주스는 많이 애매해졌다. 지금 만약에 메리노가 오면 아마도 카이를 주전 9번으로 쓸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주적으로. 그러면 진짜 제주스가 좀 애매해지죠. 제주스는 그러면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윙퍼 가서 그냥 서브 쓰고 이거저거 다 땜빵하는 걸로 저는 본인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자, 세 분이 예를 들어 뭘로 할까? 자, 여기 시계가 보이니까 시계가 필요해. 시계가 필요한데 네. 내가 사고 싶은 시계는 요거야. 근데 이 돈은 도저히 내가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아, 비싸요? 비싸. 그러면 뭐 롤렉스 정도? 뭐 그래 비싼 걸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롤렉스를 살 때까지 시계를 안 차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시계가 일단 필요하니까 뭐 그거보다 싼 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차는 편인가요? 저는 시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요. 시계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칩시다. 실제로 시계 여러 개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딱 목표점이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채워서 하는 스타일이신지. 근데 이게 어쨌든 시계 같은 건 사치품이잖아. 사치품이죠. 사실 시계는 없어도 돼.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부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없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픽 카드 없으면 컴퓨터를 아예 못 하잖아. 아니야 형. 그 정도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그냥 네.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카드 내장된 메인보드도 있잖아. 난 그런 거 쓴단 말이야. 메인보드에 내장돼 있지 않아. CPU에 내장. 그래, CPU. CPU에 PC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컴퓨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CPU도 그래픽 카드에 포함된 게 있고 안 포함된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00이 있죠. 형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 한 300만 원 하거든 지금은. 근데 이 300만 원을 당장 사기 너무 큰 돈이잖아. 그거는 솔직히.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없으면 그건 못 사는 거니까 저는 싼 걸 사요 그냥. 아하. 싼 걸 사서 쓰다가 아 그래 저 300만 원까지 목표니까 돈을 좀 모아야겠다. 네. 몇 달 돈 모아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각자 네,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각자 다 관심사 다르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해. 시계도 공감 못하고 그래픽 카드 아니, 공감 아, 못하고. 이게 진짜. 그래픽 카드 시계로 얘기해서 그런 건데 형, 그 얘기는 뭐 맞아. 아니 형 예를 들어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랑은 절대 만날 수 없어. 유부남이 안 여자라고? 결혼 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전이라고 해. 근데 그 여자를 만날 수 없으면 그래도 연애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만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비유고요. 안 넘어가네. 지금 싹 넘어갔어요. 그거 이제. 주원이 있잖아요. 형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하세요. 드니까 예. 뭐냐면 그 얘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너무 갖고 싶은데 네. 3천만 원을 벌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한참 걸려. 네. 그 한창 걸리는 시간 동안 뭐 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차든 뭐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든 뭐 이럴 거냐 이 질문이잖아요. 현실의 타협을 할 것인가? 근데 예전에 저는 사실 이 사이에 200만 원짜리 사고 300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는
성격이 정반대라서 아마 3천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200만 원, 500만 원 이건 소비잖아요. 일단 모아. 이걸 모으면 더 빨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은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네. 와이프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다른 비유로 하면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강제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야 영향을 받았어요. 아 그럼 예.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게 그냥 시계라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시계로 네. 하니까 200만 원짜리 시계, 300만 원짜리 시계, 아니 10만 원짜리 시계를 찾더라도 시계 본래 뭐 시계 본래적인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볼 수가 네. 있잖아. 단연 내가 원한 그 그치. 시계가 3천만 원짜리 시계일 뿐이잖아.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는데 아예 그냥 다른 비유예요. 네. 제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형은 떡볶이다. 너무 네.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네. 아까 그 떡볶이 먹어서 그래. 내가 아까 전에 떡볶이 먹는 영상을 네. 찍어서 예. 여러분 틀리 리뷰 하나 더 네. 찍었거든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떡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싼 거야. 개 비싸. 떡이 개 비싼 거야. 3만 원짜리가 나왔어. 떡볶이 배달. 그러니까 떡볶이 지금도 한 요즘도 3만 그 원에. 정도 해. 아 지금 비싸. 언제 사는 거야? 떡볶이 비싸. 16,000원 아니야? 아니 요즘에 이것저것 조금만 토핑 넣으면 막 3만 원 돼. 아니 쉽게 얘기해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떡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떡 하나에 5천만 원, 6천만 원. 예를 들어 그거 됐어. 왜냐면 내가 떡볶이를 못 먹는 순간인 거야. 그래. 내 능력으로는. 어. 그래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떡이 5천만 원이라서 라면으로 라볶이를 해 먹었다. 그게 떡볶이인가요? 그건 아니다. 라볶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걸 먹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떡볶이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면 평생 일을 해서 5천만 원 벌어가지고 떡을 사야 된다. 떡을 사야지 그거 떡볶이를 라볶이는 먹는 거예요. 절대 대체가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아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스타일이라니까. 그냥 떡볶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저기 얘기만 하고 있어. 딱 우리를 다 공통으로 뭐 관통하는 건 별로 없네. 아, 내가 진짜 지금 머리 그래 고맙다 고마워요. 네, 지금 신선했다 누가 한번 봤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사영님. 내가 비유 죽였다 내 머릿속에 그랬거든. 예. 근데 눈에 딱 들어온 게 뭔 소리야? 답답하다 막 이런 글만 보입니다. 근데 나는 오랜만에 이런 개 쌉소리라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히든풀을 갖긴 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치킨으로 항상 고민해요. 진짜 어떤 BHC 2만 원 넘어가잖아요. BBQ. 그거를 웬만하면 먹을지 다 넘어가잖아. 아니면 그런 브랜드 있어. 막 갓 뭐 튀긴 뭐 이런 거 있잖아. 싼 거 있어. 싼 거 14,000원. 있어. 14,000원짜리랑 2만 원짜리 생각해 보면 6,000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그게 나한테는 진입 장벽이야. 와, 14,000원 먹어서 가성비 있게 먹을지. 이건 그건 것 같아. 치킨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과연 내가 2만 원을 넘게 주고 그러니까. 치킨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생기는 거지. 아 근데 당연한 게 14,000원짜리랑 2만 원짜리랑 비교를 하게 되면 14,000원 그 2만 원짜리가 그냥 우리 단순히 돈으로는 6,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그치, 50% 엄청 큰 거야. 비싼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따지면 그치. 되게 50% 가까이 비싼 근데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치킨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드립니다. 치킨은 좀 관대하게. 아니 형 네. 봐봐 14,000원 2만 원이면 사실 6,000원 차이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1,400만 원이랑 2,000만 원이라고 치면 엄청 큰 거지. 아, 그럼 크죠. 그런데 14,000원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치킨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비싼 거 시켜 먹습니다. 잠깐 제가 고민하는 치킨집이 항상 있거든. 갓 튀긴 후라이드 밑주울점이 있어요. 이게 하여튼 10,000원 중후반대야. 아, 싸다. 근데 K리그 치킨이다. 이게 맛이 괜찮아. 2만 원 넘어가는 거랑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럼 내 이거 하면 느낌에는. 되겠네. 그럼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근데 알잖아. 약간 그 뭐? 브랜드. 프라닭도 한번 먹어보고 프라닭 싶어. 맛있어. 한번 먹어보고 그런 날이 싶어. 있어. 프라닭이 맛있어. 약간 그런 거에서 토핑도 넣고 싶고 그래, 약간 그래. 사이드로 시키고 싶고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항상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일했어. 네. 집에 가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럼 저는 무조건 보드람 치킨을 먹습니다. 보드람 좋죠. 보드람입니다. 보드람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보드람 둘도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옛날에 프라이드밖에 안 먹어가지고. 맞아. 돌들도 맛있어요. 네. 동키 림스 이런 보드람 거. 치킨이 나한테 넌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이런 보드람 얘기하는 거. 보람 때문인 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맛도 그렇고 아하. 네 그렇지만은 만약의 경우 친구들하고 치킨을 먹는다? 그럼 저는 60개 치킨을 먹습니다. 60개. 네, 60개 많이 주나요, 치킨이 그거? 많이도 주고 거기 감자튀김도 좀 들어가 있고 어허.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 좀 이제 바삭거림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주기 싫을 때 치킨 싫을 먹을 때가 있어. 그거 좀 너무 쪼잔하지 않나? 그거는 정치인치고는 좀 자. 쪼잔하지 않나? 들어와.
야, 좀 들어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싫을 때는 뭐야? 야, 특히 너 잘 들어. 너 잘 들어. 너 결혼해야 되잖아. 자, 부부 싸움을 했어요. 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네네네. 부부 싸움이라 하고 내가 네. 혼났어. 혼났고 우리 와이프가 이게 다 풀렸어. 야,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해도 했으니까 치킨이나 먹자. 치킨이나 먹자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안 풀린 거야. 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안 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럼 풀린 척하면서 그래 치킨 먹자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교촌 치킨을 별로 안 그렇죠.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네, 안 아. 좋아해. 그게 좀 짜다고. 아하. 그때마다 저는 교촌 치킨을. 아, 그래서 일부러 네. 시킨다고요? 네, 와이프 안 먹고 나만 먹게끔.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그러면 화가 풀린 걸 다시 이렇게 화를 돋구는 아니, 그런 기분 그 아닌가?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교촌 치킨 오면 와이프가 나 이거 좀 짜서 싫다니까. 아, 맞다. 내가 너무 혼나다 보니까 깜빡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면 눈치를 챌 만도 한데.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큰 정신은 안 되겠다. 저는 정치 못합니다. 살찌는 이유가 있었대요. 네. 요걸 좀 타격이 있겠다. 예. 자, 그래서 퍼디난드는 아스날 1위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 자, 2위는 맨시티, 3위는 리버풀, 4위 맨유로 뽑았는데 퍼디난드가 아스날 1위로 뽑은 이유가 훌리안 알바레즈가 빠진 게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쨌든 스탯을 만약에- 많이 찍었다는 예. 거니까. 아니, 그것도 상대의 약화를 아스날에. 그렇지. 뭐 퍼디난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골닷컴에서 또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크 돌이라는 사람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탑3다. 탑3인데 결과적으로는 맨시티가 우승을 한다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뉴캐슬이 4위를 할 것 같아. 4위 자리는 열려있다. 오. 빌라도 열려있고 첼시도 열려있고 토트넘, 맨유 다 열려있지만 뉴캐슬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운 자리는 4위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맞아. 4위는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팀이 많고. 네. 야 근데 마크돌 이분은 정말 테나의 맨유는 모든 면에서 별로인 팀의 전형을 보여줄 거. 이거를 제가 거의 저주 아니야? 이거는? 읽어볼게요. 마크 도일이라는 사람 얘기,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마크 도일. 4위 자리는 열려있다. 아스톤 빌라는 챔스 경쟁을 할 체급이 되는지 부담을 느낄 거고 첼시 알 수 없고 토트넘은 여전히 실망감을 줄 것이고 테나는 모든 면에서 별로인 팀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맹 비난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악담 아니야? 그냥 히든풋볼 악담? 예측이라고 맞아요. 했죠. 약간 추맨 스타일이라고. 자, 그다음에 아미 루스카이라는 사람은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 약해졌을 수는 있지만 아스날이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결국 아스날은 골 결정력 가진 선수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공격수의 필요성을 좀 다들 얘기를 얘기를 했고 하네. 슬롯의 리버풀 4위 안에 들어갈 거고 이분은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할 것이다.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거 예측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예. 네. 저도 토트넘이 4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솔랑케를 영입했으니까. 근데 첫 경기 보고 그거 수정해야 되겠다. 아, 감독이 바뀌지 않으면 네, 변한 게 없어. 네, 그러면 이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테픈 다윈이라는 사람은 맨시티 PLG가 계속될 것이다.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4위는 토트넘. 여기 토트넘 4위가 꽤 많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톰 마스턴이라는 사람은 아스날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현재 1819 리버풀 느낌이 좀 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4위는 역시 여기에서도 유럽 대항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뉴캐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뒤에 있는 사람은 뭐 거의 대부분 맨시티가 트로피를 유력하게 딸 것이고 이게 생각보다 잉글랜드 골닷컴 쪽에서는 4위 자리에 뉴캐슬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맨유도 있고 토트넘이 꽤 많아요. 네. 맷 오코너 거 한번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맥 오코너 심슨. 이거 히든폴 스타일이거든요. 히든폴 스타일이야. 아스날의 시간이 왔다. 그들은 의지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다음에 4위는 빌라, 메뉴, 토트넘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젊고 굶주린 토트넘이 결국 4위를 차지할 것. 야 이거 무슨 이스타야 얘? 딱 전형적인 아니, 이스타 되게 스타일. 감정적으로 너는 이게 이주원 스타일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 3와 4위를 두 분이 예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맨시티, 아스날이 우승 경쟁하고 하는데 리버풀이 3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승은 트로피는 어디로 갈 것이다? 맨시티가 차지할 쪽으로 갈 것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펩하고 맨시티하고의 재계약 여부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경우 재계약을 안 한다고 치면 펩의 마지막 시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선수 스쿼드가 예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건 리그보다는 저는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나 아니면 다른 컵대에 영향을 좀 더 주지 리그는 장기 레이스의 펩은 워낙에 잘하고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래도 맨시티가 우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스날의 최전방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고 그래서 맨시티 우승을 예상했던 거고 4위는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상하자면? 근데 저는 어려운 건 안 하겠다. 어려운 건 안 하겠다 생각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어려운 걸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4위는 처음에는 토트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최전방이 보강이 되고 포스테코글루가 솔랑케. 한 시즌 운영을 해봤으니 좀 변하겠지. 여기서 변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경기 보니까 이거 감독은 변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4위 자리에 후보들 얘기하면 빌라.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쓰고 전력 보강했는데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하면 사실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하는 팀들은 순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렇죠. 지난 시즌 뉴캐슬 보세요. 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4위 자리는 빌라가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맨유. 그 다음에 이제 맨유가 있는데 맨유가 보강을 잘했어요. 네. 그런데 테나흐 감독에 대해서 만약에 지난 시즌, 이번 시즌과 같은 분위기라면 전 메뉴가 4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테나흐 감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얘기할 거야? 언제 4위 얘기해 줄 거야? 자, 맨유가 안 됐어. 저 같은 심정 맞죠 다? 그래서 저기 뭐 어떻게 맨유는 그냥 얘기하고 그냥 궁금해. 얘기해 주세요. 야 얘들아 바빠? 얘들아 저녁 먹어야 되니? 너무 궁금해. 시간 많지? 너무 궁금해. 야 오늘 밤 새보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어떤 사람은 설레네요가 아니라 실내네요 진짜. 네. 누가 할까요?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아스날이 우승한다. 오. 영재 형이 맨시티로 왔으니까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아스날이 우승한다. 아스날 우승한다. 2위 맨시티, 3위 리버풀까지 똑같고 4위 맨유. 맨유. 왜냐하면 일단 터널 감독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것도 뭐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매 시즌 트로피를 참 특이하게 따고 그러긴 있어. 했어. 맞아요. 따고 있어. 그리고 결국 트로피의 FA 컵도 퀄리티도 했고. 올라가. 그러면 이번에는 트로피는 못 따더라도 챔스. 4위는 해서 나가야지. 한 번 나갔었고 그리고 맨유. 나가봤었고 네. 그다음에 보강도 잘 됐고 여기서 못 나간다? 그럼 터널은 감독하지 말아야죠. 지금 당군형이다. 역시 축제라. 그래서 영종은 모르겠습니다. 아역 틀려도 돼. 뭐 이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 맞춘다고 혹은 틀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달려있다고. 지금 얘기하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건 찍어라 이 얘기예요. 네.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구나. 그래도 이 팀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팀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토트넘이라고. 근데 토트넘으로 가시죠. 네, 토트넘으로 갈게요. 예, 토트넘 가요. 제가 보기엔 첼시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래 뉴캐슬보다도 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디다 썼어요, 근데? 가이드북 썼는데 쓰고 있는데. 나오기 전이니까 아직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수정하려고요. 여기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경쟁팀이 빌라 뭐 맨유, 첼시, 뉴캐슬, 토트넘. 첼시. 와 맞네. 많아요. 많아요. 솔직히 여기서 보강 많이 한 웨스트햄도 그래 웨스트햄도 들어갈 수 있어. 로페테기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4위부터 9위까지는 정말 치열해요. 혼전이야. 귀만은 못 찍을 거예요. 저희는 어째 3주 뒤에 하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4위만. 4위. 맨유. 맨유. 일단 1라운드만 봤을 때. 1라운드. 사실 첫 경기가 느낌이 괜찮았어. 느낌. 느낌. 그렇습니다. 오늘 왠지 형님 끝나고 귀가하시나요? 아니 이거 뭐 저희 하나 7시 찍자. 그거 그거 찍고. 있어요. 예. 찍고 귀가해야죠. 교촌치킨 드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했나 봐. 누가 발언 시간 제한을 두려고 하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정치 토론도 아니고. 자, 송영주 얘기하시죠 하고 딱 누르고. 딱 2분 띵! 마이크 끄잖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간단한 이슈인데 보니페이스가 빠큐를 냈습니다. 얘는 근데 야 이런 거는 진짜 나 이거 옛날에 펜베르크 이후 되게 오랜만이다. 난 저게 더 웃겨. 페네스가 사비알론소한테 뻑큐. 진짜 뻑큐 한 줄 알았어, 저게. 근데 저게 재현을 한 건데 재현을 한 알론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진짜 오랜만에 본다. 법규를 때렸습니다. 최근에 뻑큐 해본 적 있나요? 근데 없어 진짜. 저는 그 뭐냐
우리 때 욕은 이거는 별로 안 했어요. 벅규는 별로 안 했어요. 엄청 주먹- 많이 했는데 나. 저는 주먹 감자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어떤 우리 거 어떻게 어렸을 했었냐?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했지. 어렸을 이게 때는. 저희 중학교 때 이게 유행처럼 이게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이걸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스톤콜드 스티브 어스틴을 추종했을 때 아하. 그때 이거 했을 때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영미권으로 가니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 손가락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꿨죠. 음. 그때는 방송에서 주원이 형한테 가끔 하는 거. 주원이 형이 우리 초창기 때 뻑큐 먹어. 뻑큐나 먹어 뭐 이런 거 많이 했어. 뻑큐 먹어. 뻑큐 많이 먹어. 했어. 요즘은 안 하네. 근데 그거 들을 때 졸라 유치해. 나도 우리 셋이 할 때 많이 그래 했거든. 그래 진짜 많이 했어. 여러 초창기 팬들이 기억할 거야. 근데 나보다 형인데 왜 저러지? 왜 저래? 그런 적 있었어. 뻑큐 나 먹어였을 거야. 뻑큐나 근데 먹어. 이게 동네마다 차이인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벅규는 별로 안 했고요. 네. 주먹 감자를 하던가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네. 했고.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게 이거. 그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알려줬어. 어렸을 때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조기 교육이 예. 아니고.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하세요? 외할머니가 알려줬대. 그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다니까. 내리사랑이네. 내리사랑이야. 몇 년 된 거야? 그래서 요거 소리를 잘 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징계 받겠죠? 징계 받겠죠. 맞겠죠 이거 당연히.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야 선수가 이거 잘 안 하는 건데 이거 선수가. 근데 얘 플레이 보면 약간 이럴만한 행동들을 해요. 약간 자기가 못했을 때 막 실망한 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정돈돼 있지 않는 친구야. 좀 오버스러워 전체적으로. 얘랑 이제 프림퐁도 사석에서 보면 되게 화려하게 입고 이거 막 맞아.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되게 개성이 가방. 넘쳐.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약간 귀여운 느낌인데 그냥 약간 옷을 약간 되게 그 저기 뭐야 힙합 스타처럼 그렇게 입던데. 그리고 이제 막 구찌 로고 한 200개 박힌 거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로고 플레이 세게 된 거. 둘이 좀 그런 좀 개성 있는 스타일인데 보니페이스는 뭐 이게 아예 안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에요. 되게 뜬금없는 유형은 아니고. 네. 이게 PK 실축하고 난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상대 팀한테. 네. 자제해야죠. 이건 이제 알론소 가가지고 뭐라 하겠지. 하지 마라. 그 최근에 우리나라 중등 리그에서도 어떤 아이가 골을 넣고 뻑했어? 그러니까 벤치가 아니라 아예 경기 못 뛰는 상대팀 애들이 밖에서 조금 막 응원하면서 약간 이제 욕을 야로 하는 거야. 하니까 골 넣고 가서 빠했구나. 가서 했어.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중3인데 프로 입수 지명을 이미 받은 선수예요. 일반 중학교에서.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학부모 사이트에서 막 그 팀에 전화해서 얘 못 뽑게 하겠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뭐 얼마나 긁었는지, 뭐 얼마나 얘가 뭐 건방지게 했는지 그건 내가 영상이 없어서 못 보긴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철없는 경우에는 보통 있긴 하죠. 자주 네.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그 배우는 연장선으로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못 가게 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도 뭐 네, 그건 그냥 그렇게 제재를 가하면 되는 그냥 거지. 저는 이제 진로를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요즘에 이제 않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없고 분노가 많다.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 이어서 그래서 용서도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죄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보통 그래 이제 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끝이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면 더 다그쳐. 그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 하고 다시.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그러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하면 그거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다들 이제 살기가 빡빡하고 힘들지 몰라도 야, 사과를 너는 이제 하면 너 잘못한 거 맞구만. 더 욕해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애들은 사실 그거 많이 합니다. 이 진짜 애들 나 얼마 전에 애들 축구하고 느낀 건데 CU 진짜 많이 해. 그게 뭐야? 그게 CU 호날두 거 CU 아, 이거를 진짜 많이 해. 그래. 그게 완전 어떻게 밈이 돼가지고 이건 형철이랑 덕인이가 진짜 그러니까 잘해. 호날두를 아예 잘 모를 거 아니야 걔들은. 나이가 그렇죠. 이제는 사우디리 가서 더 볼 일이 없는데도 CU를 해 애들이 그거를 무조건. 잘하는구나. 저 축구에서 최근에 이거 보니페이스 전에 봤던 거는 지금 채팅창에서 올라왔던 그거예요. 도르트문트 때. 아닌가? 베이스 때인가? 홀란드가 골 넣고서 도르트문트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줌마가 빡 했던 거. 골프스볼까지만 맞아. 제가 중계했어요. 깜짝 아니 나는 그 아줌마가 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그걸 잡았다는 거. 아니 타이밍이 신박해. 뿅. 약간 KBO가 그렇게 카메라 기가 막히게 잘 잡잖아. 그래서 그건 아마 어쩌다 뭐- 보니 잡힌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런가?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했어. 왼쪽 움직였어. 싹. 그래서 아마 그 아줌마랑 홀란드랑 뭐가 있었어. 내가 볼때 업고서는 저걸 절대 잡을 수가 없는데 전부터 뭐가 있었겠지. 아줌마가 계속 욕을 했다든지 뭐 있었는데 그걸 딱 자는 보고 막 미쳤다 이거 카메라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왔던 거는 거의 홀로 앉아 있었지.
거의 뒤에 거의 없었어. 홀로 있는 아줌마가 맞아. 복귀를 하니까 보여줬던. 내 기억에는 비니시우스가 골 넣고 상대 팬들이 비니시우스에게 좀 야유 같은 거 막 이랬으니까 비니시우스가 그 앞을 싹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 막 팬들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다 벗규를 날렸거든. 왜냐면 이제 비니시우스 벗규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그거 보면서도 야 저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은 홀로 있으니까 임팩트가 더 주변에 컸던 거 그래서 같아. 아줌마가 뭐 이렇게 그때 했나 뭐 뭐 코로나 좀 후반기였나? 그래서 관중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되게 추운 날이 있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네. 해요. 그 와중에 균도한 맨시티로 오겠네요. 네. 뭐 로마노가 띄운 것 같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잘 가라. 네. 진짜 한 시즌 동안 고생했습니다. 할 거 다 해줬지. 네. 잘 가라밖에 없나요? 네?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의미 안에는 고맙고 애틋하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엄영수 씨가 왜요? 엄영수 씨 그거 있잖아요. 예, 예전에 항상 하셨던 그거. 끌어주시고 예. 보살펴 주시고 그거 있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히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